네, 4장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35kV 이하의 특급 전로로서 전로에 지각이 생겼을 때 1초 이내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특급 전로,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계산된 접지 저항 값을 몇 옴 이하? 예, 여기 나온 저항은 10옴 이하죠. 예. 2번입니다. 접지공사는 변압계 시설 장소마다 시행해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해서 변압계 시설 장소에서 접지 저항 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 인장 강도 5.26에 4. 네, 몇 미터? 200m죠. 200m 안에. 근데 반경을 했을 때는 지름 400m가 됩니다. 3번 154 kV죠. 15만 4,000V에서 6,600V는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변성합니다.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 전압의 몇 배 이하인 전압이 가해진 경우에 방전 장치입니까? 3배죠. 3배. 답은 2번입니다. 3번 전로의 중성점 접지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감전에 의한 접지 이런 것과 다르다 그랬죠. 자, 감전 방지를 위한 접지와 다르기 때문에 중성점 접지는 전로의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 확보, 이상 전압 억제와 대지 전압의 저하가 됩니다. 감전으로부터 보호와 중성점 접지와는 상관이 없다. 5번 계속적인 전력 공급이 요구되는 화학 공장, 시멘트 공장, 철강 공장 등의 연속 공정 설비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전기 설비로서 지락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저항기를 사용하는 중성점 고저항 접지 계통, 중성점 고저항 접지 계통으로서 300V 이상 1kV 이하의 3상 교류 계통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1번 접지 장기는 계통의 중성점과 접지극 도체와 사이에, 맞죠? 접지극과 중성점 사이에 접지 장기를 설치한다. 1번이 답입니다. 2번 접지 장기는 계통의 중성점과 보호도체 아니죠. 1번이 맞고요. 3번 중성점에서 접지 장기에 접속하는 점까지 중성선은 동선이 10이죠. 16이 아니고 10. 알루미늄 선이 16입니다. 그래서 3번, 4번이 바뀌었죠. 예. 6번입니다.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 1차 전압은 우리가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는 35,000V 이하일 것. 7번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 특고압 측에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건 뭡니까? 특고압 측에 우리 COS 같은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4번이고요. 8번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를 시설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변압기 2차 측 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저압 측의 개폐를 시설한다. 아니죠. 고압 측의 개폐기를 시설해야 됩니다. 2번 특고압 전선으로 특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 사용이고요. 3번 변압기의 특고압 측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4번 변압기 1차 전압은 35kV 이하 2차 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이어야 합니다. 네. 8번에는 1번 9번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은입니다. 1번 교류식 전기철도 신호회로 가능하죠. 2번 1차 전압이 22.9kV이고 1차 쪽과 2차 쪽 건선이 혼촉한 경우 자동적으로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차단기가 설치된 변압기도 가능합니다. 3번 사용 전압이 100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측 건선과 저압측 건선 사이에 접지 공사를 한 금속체 소총 방지판이 있고 접지장이 15옴 이하면은 가능하고요. 4번 사용 전압이 66kV 이하인 특고압 가공 전선에 접속하는 변압기는 66kV 안 되죠. 우리가 밑에 핵을 보시면 25kV 이하 특고압 가공 전선에 접속하는 변압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을 때 25kV 이하일 때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00kV 이하일 때는 회사 5번 보시면 100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 건선과 저압 건선 사이에 접지 공사를 하는 금속장 흡족 방지판이 있고 접지장이 15 이하면 가능한데 지금 9번 문제에서는 사용자는 66kV인 특고압 가공 전선으로 했기 때문에 100kV 이하가 되어서 혼촉 방지판 설치하고 접지장 15옴 이하란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번이 4번이고요. 10번
고주파 이용 설비에서 다른 고주파 이용 설비에 누설되는 고주파 전류의 허용 한도는 몇 데시벨? 고주파 이용 설비에 했을 때 마이너스 30데시벨입니다. 11번 고압용의 개폐기 차단기 피력이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동작 시 아크가 생기는 것은 목재, 벽 또는 천장 기타의 물체로부터 몇 미터 이상, 고압은 1m, 특고압은 2m. 11번은 고압이니까 1m입니다. 12번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 개폐기를 시설할 때 반드시 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번 작동 시에 개폐 상태가 쉽게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폐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 2번 중력 등에 의해서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 자물쇠 장치 기타 이를 방지하는 장치. 맞고요. 3번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이라는 위험 표시는 없었습니다. 이런 조건은 없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3번 부하전류 차단이 용이 아닌 것은 부하전류의 차단용이 아닌 것은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에 개로할 수 없도록 시설하는 것까지 맞습니다. 13번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에서 고압전류에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는 전격적으로 1.5배 전류 견디고 2배 전류로 2분 안에 용단되어야 합니다. 포장 퓨즈는 얼마? 1.3배 견디고 그 다음에 2배 전류에 120분 안에 했고요. 13번에는 1번 13번 피레기를 반드시 시설해야 할 곳은입니다. 피레기 반드시 시설해야 될 곳은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2번이죠.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만 해당되고 뭐 전기 수용 장소 내 이 차단기 2차 측이나 뭐 수전용 변압기 2차 측이나 이런 곳은 해당이 안 됩니다. 14번은 2번 15번 다음 중 고압옥랩에서는 시설로서 알맞은 것은 고압옥랩에서는 애자는 건조한 장소요, 전개된 장소에 한해서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과 케이블 트레이죠. 2번, 3번, 4번은 저압에서만 가능합니다. 16번 발변전소의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장치, 공기탱크는 사용 압력에서 공기의 보급이 없는 상태에서 차단기 투입 및 차단은 연속적으로 몇 회?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랬죠. 1회입니다. 17번 발전소에서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 장치는 수압을 연속해서 10분간 가하여 시험했을 때 최고 사용 압력 및 몇 배의 수압이 견디고 새지 않아야 하는가? 수압은 1.25배죠. 수압은 1.25배. 그래서 답은 수압은 1.5배죠. 수압은 1.5배고 기압이 1.25배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수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5배 3번입니다. 18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연동선의 공식 단면적 애자 고압 6입니다. 애자 고압일 때는 6. 19번 6kV 고압 옥내배선은 애자 사용 공사를 하는 경우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의 조영제 면을 따라 했을 때는 2m, 그것 아닐 때는 6m입니다. 답은 2번. 20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 시설하고자 한다. 다음 중 잘못된 내용은 1번 저압 옥내배선과 쉽게 식별되도록 2번 전선은 공시산 면적 6제곱미터 이상의 연동선 3번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8 4번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4가 아니고요 5죠 5. 네. 답은 4번입니다. 21번 3kV의 고압 옥내배선은 케이블 트레이 공사로 설계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케이블은 우리가 케이블 트레이 공사할 때는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케이블, 난연선 케이블, 기타 케이블이기 때문에 MI 케이블, 미네랄 인슈레이션 케이블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22번 터널 등에 시설하는 고압 배선이 그 터널 등에 시설하는 다른 고압 배선, 저압 배선, 약졸 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어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몇 cm 이상 이격입니까? 고압에서 우리가 다른 전선이나 수관, 가스관 전부 15였죠. 다 15. 답은 2번입니다. 23번 옥내 고압용 이동전선 시설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이번 전선은 MI 케이블을 사용하였다.
아니죠.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2번 다선식 선로의 중선극의 과전류 차단을 시설하였다. 이것은 보시면 해설 보시면 3번의 두 번째 줄 과전류 차단에는 다선식 전로의 중선극을 제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이동전선과 전기 사용 기계기구와는 해체가 쉽게 되도록 느슨하게 말도 안 되죠. 견고하게 접속해야 됩니다. 답은 4번. 23.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뭐였어요?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25번. 특고압 옥내 전기설비를 시설할 때 특고압 옥내 배선의 사용자는 몇 킬로볼트 이하이어야 하는가? 특고압 옥내 배선인데 케이블과 케이블 트레이가 있는데 지금 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지 아니하며라고 했기 때문에 100kV 이하입니다. 케이블 트레이에 의하면 35kV 이하가 돼야 돼요. 다음 1번 26번 특고압 기계기구 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변전소의 구내 취급자 이외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설하는 울타리 담대의 높이 2m 이상입니다. 27번 발전소 울타리 담등을 시설할 때 사용자가 3, 4, 5kV라면 울타리 담등의 높이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충전 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는 몇 미터 이상입니까? 우리가 27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60kV 기준으로 6m입니다. 6m. 그러면 3, 4, 5kV 먼저 단수를 구해야 되겠죠. 3, 4, 5 마이너스 160 분의 10 하면 18.5단. 단수 얼마요? 19단이죠. 19단. 그럼 어떻게 해요? 6m 플러스 단수 19 곱하기 0.12 하면 이것이 8.28m가 됩니다. 그래서 27번에는 답이 4번이 되죠. 답은 4번. 28번 변전소에서 154kV급으로 변압기를 5개에 시설할 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는 울타리는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에서 충전 부분까지 거리 합계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됩니까? 했지만 6m 160km 기준으로 6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54km는 160km보다 작기 때문에 6m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29번 3, 4, 5km보다 변전소의 충전 부분에서 5.98m 거리에 울타리를 시설할 경우 울타리 최소 높이는 얼마냐? 우리가 앞에서 27번에서 이렇게 했죠. 3, 4, 5kV 얼마? 8.28m입니다. 8.28m.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지금 이 거리가 문제에서 얼마? 5.98m요. 5.98m.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한 것이 이거 플러스 이거 한 것이 8.28이어야 되겠죠. 그럼 이 울타리 높이 얼마요? 울타리 높이는 8.28 마이너스 5.98에서 얼마? 2.3m가 됩니다. 29번에는 답이 2번 2.3m. 30번입니다. 발변전소에서 특고압 전로의 접속 상태를 모의 모선 등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2회선 이하, 2회선 이하고 단일 모선일 때. 그래서 2회선의 단일 모선이면 모의 모선 등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답은 2번이고요. 31번 다음 중 발전기를 전류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발전기 자동 차단 1번 발전기 과전류 생긴 경우 2번 수차 압유 500원 3번 풍차 압유 100원 4번 발전기 내부 만원이라 그랬죠. 답은 4번입니다. 5천이 아니고 만원입니다. 32번
스트러스 베어링의 온도가 현재 상승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이를 전력으로부터 차단하는 장치 시설해야 하는 수차 발전기 용량입니다. 수차 발전기 베어링, 수차 베어링 얼마? 2,000원이 그랬죠. 답은 4번입니다. 33번. 탄행식 투과압용 변압기 냉각장치. 탄행식은 경보장치였죠. 변압기 용량에서 5,000에서 10,000까지는 차단이나 경보였는데 그 다음 10,000 넘으면 차단이었죠. 근데 탄행식 변압기는 경보장치입니다. 34번 송유 풍냉식 톡감용. 송유 풍냉식도 뭐다? 송유 풍냉식 톡감용 변압기. 탄행식 변압기라는 거죠. 이 톡감용 변압기를 냉각시키는 방법이 송유 풍냉식이다. 이것은 탄행식 변압기다. 따라서 고장이 생긴 경우 대비해야 될 시설은 경보장치가 됩니다. 33번과 동일한 문제고요. 35번 조상기의 보호장치로서 내부 고장시 자동적으로 전력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하는 조상기 용량 얼마? 조상기 15,000원 넘을 때 차단하는 장치를 한다. 조상기 15,000원입니다. 36번 뱅크 용량이 2만 kVA/인 전력용 캐패시터에 자동적으로 전력부터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활용한다. 반드시 시설하여야 할 보호장치가 아닌 것은 하면은 2만입니다. 15,000을 넘는 전력용 캐패시터요. 이때는 뭐요?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다가 과전압까지 포함된다 그랬죠. 답은 2번입니다. 절연류의 압력이 변화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37번 발전소에 계측장치를 설치해서 계측하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발전기에는 발전기와 변압기가 있었습니다. 발전기 자체의 전압전류 전력이나 발전기 고정자 베어링 등의 온도, 그 다음에 변압기의 전압전류 전력, 그 다음에 변압기의 온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발전기 고정자 온도 맞고요. 2번 발전기 전압전류 전력 맞고 4번 주요 변압기 전압전류 전력 맞는데 3번에 특구한 모선의 전류 전압 전력은 없었죠. 답은 3번입니다. 38번 발전소에 시설하는 계측장치 중 주요 변압기의 계측장치로 알맞은 것은 주요 변압기는 뭐다? 전압전류 전력을 측정한다. 1번입니다. 39번 변전소의 주요 변압기에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계측장치는 뭐다? 역률은 없었죠. 전압전류 전력의 온도 이런 거지 역률은 없었습니다. 40번 동기 발전기를 사용하는 전력계통에 시설해야 될 장치는 뭐다? 동기 발전기에는 동기 검정장치 2번이고요. 41번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설치하는 배전반 시설의 법규상 확보할 사항이 아닌 것은입니다. 방호장치나 통로, 그 다음에 기기 조작에 필요한 공간 등이 있고 공기여과 장치까지는 있으면 좋겠지만 공기여과 장치까지는 법규상 확보할 사항은 아닙니다. 답은 4번. 42번 수소 냉각식의 조상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는 그 조상기의 수소의 순도가 몇 프로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는 그 조상기를 전류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입니까? 차단하는 장치죠. 경보가 아니고요. 차단 장치는 85%. 답은 2번입니다. 다음으로 43번입니다. 전력 보완 통신 설비를 시설하여야 하는 곳은입니다. 딱 봤을 때 시설해야 될 것 같은 곳 잘 집중해서 보시면 보일 거예요. 1번 원격 감시 제어가 되는 변전소와 이를 운용하는 급전소 간 원격 감시 제어가 되기 때문에 굳이 통신설비 시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2번 동일 수계에 속하고 보안상 긴급 연락의 필요가 없는 수력발전소 상호간 긴급 연락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3번 원격 감시 제어가 되는 발전소와 이를 운용하는 급전소 간도 1번과 마찬가지로 원격 감시 제어가 되지 않으면 필요하지만 원격 감시 제어가 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3번 두 개 급전소 상호간과 이들을 통합 운용하는 급전소 간 급전소 전력을 공급 운용한 급전소는 우리가 이런 전력 보안 통신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3번에는 2번이 되고요.
44번 전력 보안 가공 통신선이 철도의 궤도로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 면상 몇 미터 이상의 시설을 하여야 하는가? 철도 궤도 횡단은 우리가 전력 보안 통신선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것도 그렇죠. 가공선도 우리가 철도 궤도 횡단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6.5m 철도 궤도 횡단하면 제일 반갑습니다. 6.5m고요. 45번 같은 경우는 개정으로 인해서 관련 문제가 삭제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46번 볼게요. 특구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입니다.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 또는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 통신선은 지름 몇 밀리미터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도 이상의 세기의 것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통신선은 일단 단면적으로 할 때는 16스퀘어입니다. 단면적으로 할 때는 16스퀘어. 그다음에 지름으로 할 때는 5의 절연전선 이상의 효력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에 보시면 경동선입니다. 지름 몇 미리의 경동선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절연전선, 일반 절연전선일 경우는 단면적 16에 지름 4예요. 예, 여기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경동선을 보시면 인장 강도 8.01 이상의 것 또는 연선의 경우 단면적 25, 단선의 지름 5mm의 경동선일 것 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예. 이 문제 해설까지 해서 함께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7번 전력보안통신설비는 가공전선로로부터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력공학 공부를 하면은 유도현상, 유도작용 중에서 정전유도작용과 전자유도작용이 있죠. 그래서 정전유도작용 또는 전자유도작용에 의해서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을 해야 된다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48번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을 특구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통신선입니다. 통신선은 우리가 46번 문제와 유사하죠. 유사하고요. 보시면 답은 2번이죠. 단선의 경우 지름 4mm의 절연전선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죠. 시가지 시설 통신선은 특구압 가공전선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통신선은 지금 기본적으로 4가 되고요. 46번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동선이나 이렇게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5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46번, 48번 좀 비교해서 이런 것도 정리를 해주시고 49번입니다. 그림은 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완장치입니다. 여기서 DR은 뭐냐? DR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혹시 드레인 아세요? 드레인? 우리가 반도체 소자 중에서 에노드, 캐소드, 드레인 이게 있는데 드레인이라는 것 자체가 뺀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보낸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DR은 배류 전륜입니다. 배류, 전류를 뺀다는 거죠.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DR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배류 전륜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용량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전류 용량 2A 이상의 배류 전륜이고 그 F 있죠. F 여기에서 F도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산업기사 시험에서 용량까지 해서 함께 나온 적 있습니다. 전격 전류 10A 이하의 포장 표주. 용량 10A, 15A. 포장이냐 비포장이냐. 그래서 F도 10A 이하의 포장 표주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것이 CC 같은 것. 결합 캐패시터입니다. 결합 캐패시터 CC. 그다음 CF 결합 필터입니다. 우리가 CC나 CF 결합 필터, 결합 캐패시터 자주 나오고 그다음에 FD 동축 케이블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림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50번입니다. 다음 중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의 기초 안전율은 우리가 여기에 뭐 철주, 철근, 콘크리트, 철탑 모두 안전율 1.5가 됩니다. 그래서 50번에 무선용 안테나 지지 나오면은 안전율 1.5 이상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 4장이었고요. 예,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